네, 그럼 두 분의 매니저와 오늘 포착주 알아볼게요. 최현덕 매니저, 황대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공략해봤던 종목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10월 28일에 최현덕 매니저 DSR 들어갔습니다. 뭐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사업 부문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DSR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바이든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재생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DSR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하고 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만 10% 이상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또 바이든 그 전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재료도 나왔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한전에서 또 태양광 시장을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신재생 쪽은 굉장히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DS 같은 경우는 지금 6,2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 수익 매도해서 좀 매도를 해두자. 지금 DSR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좀 많이 단기적인 향색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재생 같은 경우는 다른 성장주와는 다르게 바로바로 이제 어떤 영업 이익이 확인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팔아두고, 아마 1월달에 이제 이 바이든 당선인이 실제로 정권 인수를 하게 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복귀한다거나 그때쯤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런 신재생 관련주는 12월쯤에 다시 한번 좀 매수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우리 황대원 매니저가 또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이 포착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나 또 바이든 관련주로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죠? 예. 일단 그 바이든의 그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나솔루션도 그 현재 그 추천 이외 주가들이 상당히 그 어제 54,000원대까지 반등폭이 컸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3% 정도 밀리면서 미국의 기술주 하락과 중대형주들도 조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그 흐름을 볼 때 특히 이제 바로 그 환경 관련의 그 핵심 축에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그 어떤 기업의 변화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은 주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저는 그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미국의 전력 도매 시장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동안에 이제 반등에 따른 조정은 줄 수는 있지만은 현재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바로 환경 관련주에 대한 어떤 중심의 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이자 또 바이든 테마주였는데 이제 좀 대선은 지나갔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자체적인 모멘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최현덕 매니저는 RS 오토메이션 선택하셨고요. 황대원 매니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RS 오토메이션 자동화 관련 기업으로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우리가 테마주를 엮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분위기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현대차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 모션 제어라든가 이 에너지 제어 장치에서는 국내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이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뉴스 나온 걸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추진 중에 있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행 로봇에 있어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최고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정의선 그 회장이 한 말을 보면은 현대차면 그냥 자동차만 지금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앞으로는 자동차는 50%, 그다음에 개인항공기가 30%, 로보틱스가 20%인 이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자동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은 자동차는 비중을 50%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를 이 개인항공기라든가 이 로보틱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로보틱스가 어떤 거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로봇을 이용한다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로봇가 사람처럼 뭐 물건을 나르고요, 뭐 점프도 하고, 뭐 진짜 뭐 어떤 그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 1등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인수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현대차 1조 넘게 인수하려고 하는 만큼 관련 시장이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회사냐라고 보면은 아마존이나 토요타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는 이제 이 보행 로봇의 권위자인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시작을 했는데, 구글에서 처음에 인수를 했다가요, 구글에서 이제 좀 그 로봇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보니까는 소프트뱅크로 인수가 됐고, 그 소프트뱅크가 지금 최근에 자금력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지금 현대차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냥 자동차 회사인데 왜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현대차가 이제는 어떤 그냥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봇 회사, 그러니까 보행주행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로봇 관련주에서는 좀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정 보행 로봇을 보면은 뭐 빅도그라든가 리틀 도그 같은 이런 그 보행 로봇들이 출시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동물 모양의 어떤 그 네 발 달린 로봇가 나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택배로 건물까지 이제 택배가 도착하면은 그 보행 로봇이 이제 집 안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어떤 그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를 좀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로봇 회사가 중요한 것 같고, 이 보행 로봇을 인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장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보행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RS 오토메이션이 최선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로봇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크지만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그 파일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자동화 전문 기업이고요. 로봇 모션 제어와 또 에너지 제어 장치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RS 오토메이션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이 보행 로봇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자동화 그리고 이 부분이 모바일에 그리고 또 다양한 자율주행차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이 어떻게 또 접목이 되는지도 산업 부문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네. 가격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RS 오토메이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주가가 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지금 10,000원 아래에 있으니까는 거의 3년 동안 보면은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좀 바닥에 있고, 그동안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진짜 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지만은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적도 좀 많이 못 나왔었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차가 1조 원이나 돈을 들여서 인수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7,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박스권을 좀 만들었다가 최근에 보면요, 이 10월 초반에 한번 급등하려다 좀 말았고요. 지금 3거래일째 최근에 보시면 3거래일째 지금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저는 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2만 원까지도 더 크게 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11,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000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쪽 인텔리안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황대원 매니저, 인텔리안테크 지금 하반기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궤도 위성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를 보면요. 바로 해상 위성 통신 안테나 부분에서 마켓 시어가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통신 서비스라든가 위성 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해상용 통신 안테나라 이렇게 볼 수 됩니다. 전 세계 한 60여 개국에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고요. 또 55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해상용에 상당히 제품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정된 부분이 없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육상용 또는 항공용과 더불어서 국방 관련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부분은 수출 비중이 95%의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사의 주요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원액이죠. 이 부분에 파산 보호 신청했는데 이게 바로 최근에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저궤도 위성 사업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도리어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새로운 대주주로서의 어떤 현재 인도의 VRT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됨으로써요. 도리어 이제 동남아 시장 쪽의 기회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객사 부분들이 싱가포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은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대쪽입니다.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가 내면서 안테나의 어떤 장착 수요가 감소됐던 부분인데 동기업 같은 경우도 특히 선박 시장에서 바로 크루즈 선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해상용 안테나 비중이 현재 많이 줄어들면서요. 동기업 또한 매출 둔화가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부분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이제 주 안점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사업자입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 X 등과 더불어서 이런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상당한 박차를 좀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기업도 저궤도 위성 사업자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저궤도 인터넷 서비스 부분은 2021 내년도죠. 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계획된 통신 이송을 통해서 모두 지금 하늘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저궤도에 따라서 지상망 안테나 수요가 상당히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인텔리아테크의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부분의 성장성은 여전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동사의 기술력과 네트워크 부분이 상당히 현재 앞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액 부분의 악재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적에도 위성 사업자 협업을 통해서 사업 확장의 기회율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동안의 낙폭이 컸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이 가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상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글로벌 위성사업 기업들과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올해도 기존 사업에서도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최근 그 주가를 보면 이제 그 한 단계 그 조정 이후에 그 행보 조정을 하면서 물량 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편이 좀 수렴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때 목표가는 한 36,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지지 라인, 손절 라인은 지난 그 저점 부분에 바로 그 행보 구간이 있습니다. 28,000원대를 두고 접근을 좀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인텔리안테크 가격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먼저 최현덕 매니저. 네, 어제 오늘 시장 보면은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언택 관련주가 빠지고 컨택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화이자의 백신이 일단은 이제 10월 셋째 주에 뭐 최종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곧바로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해서 상용화 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어떤 부작용 이야기 좀 나올 것 같고 약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지금 빠졌던 언택 관련주가 좀 올라가면서 컨택 관련주가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언택 관련주에서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개파라 출발했다 올라가는 만큼 오히려 좀 견주한 언택 관련주들은 오히려 살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연말이 되면 될수록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어떤 백신 그 데이터 발표가 있거든요. 코로나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어떤 좀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주도주로서 어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도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시장보다는 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황대현 매니저는요? 예, 일단 그 화이자의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 하락 부분이 국내 그 중소형주의 그 하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 업종들의 상승, 물론 은행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 상승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제가 볼 때 자동차의 상승은 어떤 경기에 어떤 초점을 두는 부분보다는 바로 자율주행차나 그 이런 그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오늘 삼성에서의 뭐 약간의 그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2차 전지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그 자동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그 바이든 공약 부분이 그 현재 그 환경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됐는데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아마 증시 부양 그 이런 경기 부양에 쓰는 게 상당히 그 뭐 2,0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환경 관련주의 탄소 배출권이나 태양 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중소형주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은 자동차의 대형주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도리어 조정 시 매수 타임을 노린다던가 또 환경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정부의 계속적인 그 부양 정책에 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군이라든가 태양 전지 이런 그 중소형 관련주도 낙폭이 커질 땐 도리어 저점 매수를 찾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